현재 전세계 과학계를 뒤집어 놓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서 국내외 커뮤니티 그리고 관련 전공 석박사들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고려대 내 벤처기업과 고려대학교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상온 그리고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이루어냈다는 연구 결과예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느끼는 점들과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피어 리뷰가 되지 않은 연구이기 때문에 초전도 비전공자인 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국가기관이라던가 대기업으로부터 유명한 연구 성과가 나오면 먼저 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엠바고가 풀리기 전까지 이제 제가 먼저 가지고 있다가 한번 보고 또 엠바고가 풀리면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올리곤 했었죠. 네이처라던가 사이언스 표지가 올라오고 새로 논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저는 확인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영상에는 최초라는 딱지를 좀 많이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좀 의아했어요. 진짜로. 장담할 수 있는데 상온, 상압, 초전도체 발견이면요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진짜 올해 나온 성과 중에서는 역대급 1위. 하지만 저는 시청자분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연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류 역사를 바꾸고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딴 어떤 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에 먼저 그 사실을 공표를 할까요? 먼저 특허를 출원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세계 톱급 저널에 이제 논문을 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오고 논문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착수하게 되면 대학이랑 기관, 정부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 연구는 연구자가 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받거나 투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연구 발표되면 돈을 내준 곳에서 이제 메이저 언론사에 배포를 해주고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를 먼저 받곤 하고요. 실제로 상온 상압 초전도체는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할 정도로 엄청난 연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혹은 누군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가장 먼저 그 연구를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현대과학의 대부분은 공동 연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발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플레밍이 항생제를 우연히 발견했던 것 같은 그런 케이스는 현대과학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의아한 점은 이렇게 우수한 연구인데 그 연구를 정부에서 트래킹도 하지 않았고 아카이브에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아카이브는 누구든지 논문을 올릴 수 있는 곳이에요.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이 수백 조를 벌 수 있는 엄청난 연구 결과를 권위 있는 것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곳에 올린 것이라 학자들은 의아해하고 있고 아직 동료들로부터 이 연구가 사실 맞는지 틀린지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확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선 그 누구도 이 연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세계 최고의 저널인 네이처조차 얼마 전에 사상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구현했다고 밝힌 로체스터 대학의 논문을 게재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초전도체는 어렵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조차 진위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초전도체가 뭐길래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기가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에디슨이 이제 전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꿨듯이 그와 비슷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초전도체는 저항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전력을 전송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극도로 적어지게 돼요. 저항이 0이라서 마찰이 없으니까 전기를 막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없어서 손실도 적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고에너지의 입자 가속기를 돌려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시키기 위한 그런 실험에 필요한 자석에도 이게 이용될 수 있고요. 반도체 스위칭 속도도 말도 못하게 빨라집니다. 스위칭 속도가 빨라지면 진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반도체 칩, 핸드폰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속도도 미친듯이 빨라지게 된 거예요.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국은 그리고 1년의 파워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약 200억 달러, 하나로 23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력을 송신하는 데서. 자, 이제 이번 연구를 설명드릴게요. 학자들은 나비랑 인해석의 결정 구조인 LK99이라는 물질을 상온 그리고 일반적인 압력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산 구리를 925도에서 10시간 동안 구워서 얻은 물질을 산화나비랑 황산화나비라는 물질하고 섞어요. 그리고 725도에서 24시간 동안 딱 놔둬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LK99, 바로 이놈인데요. 얘가 부피가 0.48% 수축되면서 섭씨 30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엄청난 결과죠.
실험 데이터라던가 진위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직 피어 리뷰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몰라요. 실험 데이터들을 전문가들이 다 확인해야 할 수 있는데 아직 전문가들이 확인을 못했어요. 이 과정은 한 반년에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매우 신중한 거예요. 왜냐면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현성이 있는지도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 원병묵 교수님은 논문 전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으며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몇몇 과학자들은 이게 조금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 거면 실례일 수도 있지만 혁명적인 물질을 개발했다고 홍보하면서 회사 가치를 높여서 투자 받으려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그런 후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과학자들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많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연구가 팩트이길 바라고 사실로 입증되기를 우리가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이는 노벨상이 거의 확실하고 국가의 최고 경쟁력이 됩니다. 물론 많은 네티즌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확실시 된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과학적인 사실과는 별개로 일상에 적용이 되려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분이면 지금 갈 수 있어요. 전투기 타시면 10분도 안 돼서 갑니다. 하지만 그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또한 안전성과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납이 들어갑니다. 납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안정적인지도 아직 모르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된 경로는 의아한 점이 있고 과학자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진위성은 반년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 정도는 우리도 기다려주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 진실이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득이 되고 아마 이 기업은 최소 수조 원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 접목되려면 초전도체가 이제 상용화 되고도 개발이 되고도 수지타산에 맞을 때까지 수십 년은 기다려야 한다.